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국민모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즉석에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잊을만 하면 다시 환기시키고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만원의 행복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문경 오미자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혜연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혜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승호 변호사. 네,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혁명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산업화가 가능했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승호입니다. 네. 네. 역시 하여튼 여름엔 오미자야. 자, 여러분 제가 빨리 진행을 할 텐데 혹시 좀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늘어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두 분과 함께 다뤄야 될 주제가 좀 심각한 주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선 그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5월달에 네.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을 만나서 이제 그 의견도 듣고 협의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이제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아침 11시 반쯤에 그 문재인 똘마니 2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이창수를 막 맹폭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그 박성재 장관과 이원석 총장만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인사 문제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한테 설명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권혜연 변호사.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내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이제 뭐 다뤄지는 과정에서 이게 비밀이 이제 누설이 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이 명단이 그 다음 날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흘러갔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27명의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 당시 전주지검에서는 이제 그 이스타항공 이스타젯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사위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뭐 감찰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그다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뭐 전국에 있는 지검장 중에 전주지검장으로 있고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는 이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죠. 내정이 된 상태인데 내정이 된 거를 어떻게 이것들이 알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7월 29일 그 이종배 시의원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장까지 지금 제출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황상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그냥 짐작하는데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설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런 전달 사고가 혹시나 있을 가능성도 100% 배제는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둘 중에 하나가 누설했다면 누가 했을까요? 장관님이 누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했다면 이원석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전달 과정에서 뺐다면은 그거 이원석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나갔거나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원석 총장으로 있는 검찰청에서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성재 장관 쪽에서는 나갈 일이 없다.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호 변호사. 단순히 인사이동 관련된 문제만 전달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와 관련된 의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직접 이원석 총장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원석 총장이 알고 있는 이 정도의 그 고위직 인사 이동 정보를 그 밑에 있는 검사가 과연 대검에서 캐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직접적으로 의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요. 직접적으로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직접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했을 민주당 걷더라고.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완전히 좀 말을 조신조신하게 하는데 내용은 폭탄이야. 추측해보는 문제로 좀 안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문재인 정부 끝나면서 직무대리부터 시작해갖고 45대 총장까지 지금 2년 4개월째 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별로 공격을 안 했어요. 그렇지. 공격할 일이 뭐 있어. 이원석 총장이 사실은 빗발을 치도록 공격당했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럴 경우라면 사실 먼저 뭔가 교감이 있을 때 그래서 굳이 저 사람을 쳐내봐야 더 좋은 사람이 오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의 상황처럼 굉장히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뭐 아주 맹폭을 당했는데, 아니 뭐 탄핵까지 당하는데, 네. 그리고 그 탄핵이 됐을 때도 굉장히 점잖게 반응하셨잖아요. 그 전체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이거는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셨어요. 그러셨던 문제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추측엔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관련 조사랑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던 뭐 대통령실하고 그 검찰총장하고 이제 좀 관계에서 벌어진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 작년 12월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그 대검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었고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송경호 지검장이 1월달에 비공개 소환 조사 타진했다가 대통령실하고 좀 뭐 좀 이견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필이면 5월 2일 날 그 이원석 총장이 그 이때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고 나니까 한 20여일 이후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당시부터 이제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교체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제 관심은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벌어졌던 뭐 정보 누출로는 사실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닌가요? 이원석이는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뭐 지가 그만두면 중간에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은 그렇지만 총장 이하 검사들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인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 검사가 제일 많은 곳은 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앙지검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는 핵이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장관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함으로써 문재인, 이재명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한 것 아닌가. 장관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인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거기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갈아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을 임명한 사람과 나중에 나와 관련돼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체될 수 있는. 이원석이가 환승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자가. 네, 그런 점들도 있을 거라 보이고 그러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전달할 때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중에 방송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방송국인지도 우리가 보면 뭐 문화방송처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방송국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전달만 튕겨만 주면 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의 교감들은 충분히 저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안은 윤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까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사태가 어떻게 갈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뭐 이원석이는 이제 곧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퇴임하고 나면 뭐 정말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그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오고 나서 네. 이 문재인 쫄개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엄청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봉권이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관봉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이제 청와대 특활비 문제가 본격화된 것 같더라고요. 이 특활비면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특활비 때문에 엄청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예. 근데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관봉권 나오고 현금 얘기가 나오니까 문다혜하고 현금 거래한 게 그래서 현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특활비라는 돈이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김정숙님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유 경비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돈인데 이제 보니까 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비서실에 97억, 경호처에 79억 이렇게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이제 청와대 내에서 김정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상실 관계자한테까지 전달이 됐던 게 진술로 확보가 된 거죠. 예. 심각한 이제 게이트가 관봉권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 쓸만한 이제 문제가 터진 거고 지금까지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니 현금을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한 거야? 이 얘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금이 특활비구나.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그 이원석 총장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연속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제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그 김정숙 여사 관봉권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건 말고도 지금 그 노영민, 김현미 뭐 취업 청탁과 관련돼 있는 그 압수수색이 한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졌죠. 이 건 말고도 이제 최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고건이라든지 그게 이제 다음 달이 그 소환 조사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의혹, 이 부분 또한 이제 또 그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 뭐 그런 예상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그 윤상현 의원 또한 이제 페이스북에 26일인가 27일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 이원석 총장 때 이런 사건들이 조사가 안 됐느냐. 근데 이창수 지검장 나오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고 나서 공교롭게 이 사건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건들 중에서도 저 또한 이제 고발 대리로 했던 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이 그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인데요?
뭐 특정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알았어요. 예. 한 2년 전에 이제 의견을 냈고 고고발 대리를 했던 건이 이제 수사가 이뤄진다라고 하니 알겠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이가 박찬대를 찾아오니까 왜 이렇게 요새 갈라치기 하냐고 투덜댔대는데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 지금 뭐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복잡하지 수염도 다 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남자가 수염을 길렀다가 갑자기 확 다 깎으면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자가 머리 깎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짧게 치는 네, 거랑 갑자기 막 확 다 깎으셨더라고요. 털보처럼 하고 다니시더니. 네. 네, 그런 부분들이고 의지의 표현일 수 있죠. 감옥 가려고?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 네, 그런 걸 수 있고 수사도 보면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 의지를 갖고 야, 가 책임질게 밀어 그러면은 미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제일 나쁜 거는 수사 엉망으로 하고 뭉개는 거라고. 그리고 검사는 기소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기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판사가 판단해요. 그런 거니까 의지가 있는 지검장이 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흐름이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이 김정숙이 문다의 이것들. 현금의 흐름 자체가 꼬투리가 딱 잡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걸어서 돌아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누구나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그림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김규현이라는 자가 JTBC랑 민주당의 지금은 장경태로 밝혀졌는데 네. 이 뭐 사기 탄핵을 그 공작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권성동이 여러 차례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혜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이다 보니 요건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네. 금일 또 이제 이 김규현 변호사가 그 7일이었나요? 이제 그 탄핵 청문회 때 나와갖고 위증을 일부 하셨습니다. 위증을 했습니까? 위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대검찰청에 이제 고발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오늘 고발장 내는데도 좀 갔다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본인은 이제 민주당 인사하고는 전혀 뭐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내용 정보를 준 바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그 24년 7월 26일 뭐 얼마 안 됐죠. 동아일보에서 이런 단독 기사를 냅니다. 이제 민주 재선 의원 김규현 변호사 접촉 정황 공수처 녹취록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 날 27일 날 이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이거를 그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민주당 재선 의원이 누구냐 장경태 의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장경태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 재선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었고 장경태 의원하고 김규현 변호사하고 만났다더라. 그리고 그 내용을 주고받았다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서로 사전 접촉이 있었고 이 김규현 변호사가 JTBC 김지아 기자라고 하는 이분하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거를 김규현 변호사가 기획해서 한 거냐 아니면 김지아 그 기자가 이제 주도해서 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수사의 영역이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사실 지금 위증 부분 외에도 이 부분이 이제 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이게 업무 방해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에 저렇게 막 집착한 거는 뭔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인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명 로비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만들자 해갖고서 이게 공작하다가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국회에 나와서 국회 방송이
이렇게 계속 촬영이 시청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담하게 이야기를 꺼내서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뭐 김규현 변호사, 장경태 의원 또 이정호 측에서 서로 뭐 자료 연락받고 서로 연락하고 의견 교환하고 마치 무슨 컨설팅 받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 선전선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작된 뉴스들을 통해 갖고서는 결국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대통령 영부인이 구명하려고 로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규현의 정체도 드러나고 또 이정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 이정호하고 뭐 송모하고 누군가가 오히려 김규현이를 이게 막 이 고소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좀 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단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입니다. 멋쟁 해병이라는 뜻은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제 해병대 전우회처럼 이제 좀 뭐 친목 도모회를 하던 그런 단톡방이고 여기 5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종호라고 하는 그 도이치 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이제 뭐 주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고 송정호라고 해서 경호처 출신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 문재인 때 경호처? 예, 그렇죠. 송호정 이분이 그 박근혜 때 음주운전해서 이제 경호처에서 징계를 먹고 문재인 정부 때 명예퇴직을 당했던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활동을 했고 2022년 그 대선 당시에서도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5명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니까 그 등용됐겠네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 그러다 이재명 쪽에서는 그런 거 없으면 못 가. 동병상련. 그렇죠. 그 재밌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민주당 친명 쪽에 가까운 이 뭐 멤버가 있는 이 단톡방 멤버들이 오히려 김규현을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분들 사이에서도 뭐 뭔가 좀 그 이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김규현이 진짜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짜기는 지그들끼리 같이 짰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같이 짰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처음에 있는데 그 모의 작당할 때는 이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사태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김규현이한테 확 뒤집어 씌우고. 그 장경태 의원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 못 믿겠다. 나는 멀리 하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뭔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게 잘 안 맞는다.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한다 하더라.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규현이가 그 JTBC 기자한테 이거 그냥 까시거리야 했는데 JTBC가 이걸 물고 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JTBC는 어떻게 봐야 돼요, 도대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기자가 바보입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걸 믿으세요. 그 한번 물어보신 거죠, 그냥 한번 저를 떠보시려고. 지금 보면 이제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단계 조직 사기 범죄가 터졌을 때 상선이나 하선이 서로 선을 끊을 때 서로 고소 고발합니다. 그렇게 해갖고선 서로 관계 없다. 우리 공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나는 그냥 술 먹다 한마디 한 건데 그걸 왜 갑자기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만들거든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지금 상태 서로 고소 고발해서 공모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서로 윈윈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해병대원 특검 가지고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근거, 사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 좌파들의 이 공작이나 이게 지금 다 뿌리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려버린 거죠. 네, 이게 탄핵이 사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명 로비에 뭐 관여를 했다, 뭐 경호처장이 관여를 했다더라, 뭐 대통령이 관여했다더라. 그것 또한 이제 이들 사이에서조차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탄핵 사유로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수경재배인지는 몰랐어요, 저는요. 이게 수경재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은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수준이 수경 재배한 그런 과실나무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해병대 특검법의 이 뿌리가 지금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요. 뿌리가 지금 그 수경 재배로. 아니 근데 여기다 대놓고 왜 제3자 특검을 갖고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근거가 없는 내용이니까 제3자 특검에서 뭐 하더라도 뭐 오히려 드러나는 거는 이런 정치 공작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권 변호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제 그 수경재배 용액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사안이 가라앉는 게 더 좋죠. 이걸 굳이 갖고 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상의 수사 범위가 사실은 이제 그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막 확산돼 갖고서는 그 장경태, 김규현, 뭐 이종호를 조사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방향 자체가. 아니 그거는 특검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고소 고발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냥 수사하면 돼요. 이미 뭐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좀 10시가 넘었네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이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였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저 프로필 열심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저분이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 사실 3일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방통위원장이라 불러도 되겠죠. 이제 곧 뭐 임명이 될 거니까요. 예. 뭐 근데 아직은 후보자라 하시죠. 후보자를 할까요? 후보자가 근데 3일 동안 그런 멘탈을 유지하시는 게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요. 한치 흔들림도 없이 이게 되는 것도 그랬고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전체의 방통위 과방위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국회가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을 해도 괜찮나? 이럴 정도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탈북 예. 정청래 최민희 누가 더 최악인가?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까지 수준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도 규정을 찾아보잖아요. 예, 국회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지? 계속 찾아보시잖아요. 그건 찾아는 봐요? 아니요. 최민희가 찾아봐요? 예, 계속 찾아보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는 볼 때는 그 과방위에서 더 힘들었던 분은 김현 의원. 너무 좀 뭐랄까 의원으로서의 품격,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어떤 이해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심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고 싶은데 뭐 존경심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청문회였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최민희 뭐 과방위원장이 됐든 뭐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됐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됐든 이제 그분들 나름의 논리는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거지라서 아니면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어거지는 논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충건 국민의힘 뭐 비례의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탈북민 출신의 의원한테 전체주의 뭐 관련해서 막 이런 얘기 전체주의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잘 몰라서 그런 좀 탈북민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의원은 북한 내에서도 최고급 엘리트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이제 화학재료공학부 학사하시고 한국으로 내려와서는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이시거든요. 정말 이제 똑똑한 분인데 그분한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최민희 의원의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 아니시냐. 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녹취록에서 지워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국회법에서 못 지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못 지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동의하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좀 설명을 그러면 그 녹취록에 지워달라고 한 것까지 녹취록에 남겠네. 그렇게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2003년 2월 4일 날
이게 국회법 개정되면서 못 지우게 돼 있고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달라고 함 이걸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발언을 하신 걸 보면서 그래도 한 반쯤은 좀 괜찮은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한 게요. 그래도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고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구나. 그건 아는 거네. 네, 그죠.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근데 왜 종북한데?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 점 하나는 확실했고요. 과방위 하면서 저는 박충권 의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탈북자신지까지는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정교하게 질문을 잘하시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침착하게 막 그리고 옆에서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정말 질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서 봤거든요. 그런 분을 잘못 건드려서 속기록에서 빼달라 이것까지 이제 기록이 되셨으니까 참 그래요.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은 어땠어요? 아까 뭐 멘탈 갑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3일의 혈전이잖아요. 네. 이틀 갖고도 모자르다고 해서 3일을 했는데 와, 모든 것을 딱 준비해서 나와서 3일 동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얘기 딱 하시면서 해당 사안들 치열하게 싸우고 저는 가장 힘들었을 거로 보이는 게 정동영 의원. 아주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87년도에 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87년에 사시는 거예요. 여전히 87년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2024년도에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고 막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사정을 밤늦게까지 3일 동안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멘탈만 센 게 아니라 체력도 세요. 체력도 굉장히 센 거죠. 그렇게 마무리되고 아니 이게 종군 기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론의 어떤 풍향도 전혀 뭐 사퇴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형태로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신 거라서 그 혈전을 통과한 진짜 종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셔서 지금 뭐 난마와 같이 얽혀지는 여러 가지 방송통신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진짜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이 자유대안 찾아온 탈북자 분들처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혜연 변호사. 예, 뭐 이진숙 후보님에 대해서 좀 뭐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으면 이분이 이라크 전에 죽다 살다가 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명감으로 살아오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또한 이제 본인의 사명감을 위해서 이제 이 3일 동안 그 악천후를 이겨냈다. 그리고 얼마나 언론 노조에 당했으면 그 3일 동안 그런 얘기를 뭐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당신의 이제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런 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오랜만에 아주 진짜 자유파 전사를 봤다. 다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응원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 권호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